안녕하세요. 네, Next.js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시간 때 Next.js가 어떻게 동작하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 8, 9, 10, 11은 그냥 마무리고 네 섹션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예, 죄송합니다. 특별히 코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설명하는 개념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자, 먼저 build time. 이게 타임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빌드 시점? 빌드 뭐 이런 거? 시기? 혹은 여기 빌드 단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프로덕션용으로 대비시키는 거, 만드는 것도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 일련의 단계들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빌드 타임 안에도 또 여러 스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빌드 하겠다라고 하면 JS는 어, 그 파일들을 프로덕션에 최적화된 파일들로 바꾼다. 너의 코드를. 그리고 서버에 배포되거나 유저한테 쓰이거나 이런 파일들이 뭐가 있냐면 정적으로 생성된 페이지를 위한 HTML 파일, 그 다음에 서버에서 페이지 렌더를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페이지를 인터랙티브 하게 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리고 CSS 파일 이런 거랍니다. 렌더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사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적으로 생성된 페이지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워낙 이 자바스크립트 UI 계열들은 HTML을 생성한다는 개념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PA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왁구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왁구 안에서 이제 왁구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틀이 딱 정해져 있고 틀 안에서 정말 그 서버랑 통신하면서 채워져야 될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틀 자체는 생성이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이미 짜놨으니까 뭐 건드릴 게 없는 거죠. 지금 빌드 타임, 여기 좀 빌드 타임, 혹은 트랜스폼, 넥스트에서 이거의 대상이 일리가 있나? 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적으로 생성된 페이지, 여기서 지금 페이지란 말도 매우 흥미로운데, 이 CSS 빼놓고 이 세 가지에 다 페이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보는 페이지, 그 웹페이지인 거죠. 근데 웹페이지에 대해서 요렇게 세 가지의 그 차이가 있다,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뭐죠? 이 Next.js나 혹은 요새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statically generated 또 그러니까 정적으로 생성된 페이지, 동적으로 생성된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측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냐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분화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런타임은 혹은 요청 시, 그러니까 빌드 타임하고 리퀘스트 타임 이렇게 혹은 뭐 런타임하고 리퀘스트 타임 뭐 이렇게 같다고 하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유저의 요청에 응답을 하는 그 기간,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한번 빌딩이 돼서 배포된 이후에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건 용어 설명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뒤에 가서 더 재밌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빌드 타임이 어떤 시간의 주기인데, 기간인데, 애플리케이션이 being built, 유저의 응답에, 아니죠? 유저의 요청에 응답해서 being built 되는 건 아니지요? 설마? 네. 자, 아직까지는 엄청 헷갈리는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서버. 제 애플리케이션의 맥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를 나타내죠, 그죠? 그다음 브라우저를 가리키고 유저 디바이스에 그다음에 요청을 보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바꾸죠. 유저가 인터랙트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서버는 컴퓨터라 기는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네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 우리 요새는 보통 클라우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너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요청을 받고 그다음에 계산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응답을 준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저장한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GitHub에 코드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코드가 소스 코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소스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실행할 때도 코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어, 실행할 때 코드가 필요하다. 그쵸? 이게 물론 이제 완전한 네이티브인 경우도 네이티브 코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셈블리 코드, 뭐 기계어 코드 다 코드죠. 그죠? 코드가 서버에 있어야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고 서버는 코드를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저장하고 응답을 유저 요청은 응답한다. 야, 이거 캔이니까 괜찮. 다행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렌더링. 자, 렌더링이 좀 재밌는 주제 같아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피할 수 없다. 그 너의 코드, 네가 리액을 작성한 코드를 UI의 HTML 표현으로 바꾸는 거는 피할 수 없다. 이걸 보통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자, 렌더링은 서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럼 렌더링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 보면은 렌더링이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코드 코드를 이거 갑자기 넘어가네. 코드를 HTML로 바꾼다. 코드를 HTML로 바꾼다.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 경력의 시작을 그 서블릿이라는 자바의 서버 기술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펜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데 그때 제일 황당했던 코드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out print ln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태그를 막 쓰는 거 HTML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out.print ln 또 이렇게 몇십 줄, 몇백 줄.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도 디자이너분이 HTML 주시죠. 주시면은 HTML 파일 울트라 에디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에디트 플러스 2 이런 거 열어가지고 컬럼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HTML은 여기까지만 HTML이잖아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그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다 똑같이 이걸 붙이는 거예요. 자바 코드를 여기도 다 똑같이 그게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HTML 파일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자바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러네. 그럼 이게 그럼 아니 그냥 HTML 브라우저에 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브라우저한테 그냥 줄 수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정적 파일이었으면은 아파치나 요새 쓰는 엔진엑스에다가 그냥 HTML 던져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서빙하면 될 테니까. 그게 아니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동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냥 100% 정적이다. 전혀 바뀔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웹서버에 스태틱 페이지 이렇게 제공하는 거기다 하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은 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너의 코드를 HTML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HTML을 생성하는 거죠. 그 너의 코드를 실행하면 HTML이 생성이 돼요. 그럼 그 HTML이 클라이언트로 가요. 생성된 HTML이. 그래서 이거를 그 서블릿 설명할 때 다이나믹 제네레이션, 동적 페이지 말이지. 다이나믹 페이지 제네레이션. 아까 그 스태틱 페이지 제네레이션의 대칭이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버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HTML을 생성해서 브라우저에 던져주는 거죠. 네. 근데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클라이언트는 아마 아시겠지만 돔 매니플레이션, 돔 조작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그래서 또 여러분 UI를 HTML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빌드 타임에 미리 일어나거나 ahead of time 아니면은 런타임 시에 매 요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드 타임에 미리 해놓는 거는 이게 약간 정적인 느낌이 살짝 들죠. 정적이 살짝 들지만 정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좀 웃기냐면은 우리가 좀 완전 그 퍼펙틀리라는 표현인데 컴플리트리 스태틱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진짜 HTML 파일이 있는 거예요. a.html 파일 이렇게. 그래서 뭐 물론 편집자가 뭐 디자이너가 누가 편집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파일이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성된 파일이 아니고 저작된 파일인 거죠. 오소링 저작된 파일인 거죠. 의도를 갖고 이 파일 자체로도 완결성을 지니고
이 저작한 사람도 이 페이지의 내용 그대로 본인이 저작한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길, 브라우저에 보여주길 원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제네레이티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네레이션, 그 다이나믹 페이지 제니건 스태틱 페이지 제네레이션이건, 제네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어쨌든 제네레이션 생성하는 규칙이 있을 거예요. 생성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생성하는 방식이 코드가 생성하게 하는 거죠. 코드가. 여러분 로직,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 네. 근데 그 코드가 어, 정적으로 생성되느냐, 동적으로 생성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뒤에 가서 아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여기도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어, 그러니까 로직으로 재성을 하지만 내 요청시마다 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 요청의 그 생성의 결과가. 그냥 요청 필요 없어요. 그 요청 필요 없고 빌드 할 때 몇 가지 옵션 주고 하면은 페이지가 생성이 돼요. 이거는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닌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이 그 HTML 통으로 작성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HTML이 생성이 되면 그거는 조금 동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Next.js는 세 가지 렌더링 메소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클라이언트 사이트 렌더링. 그 지금 보면은 클라이언트 사이드랑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약간 둘이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중간에 이런 개념이 있죠.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요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 렌더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프리 렌더링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어, 이 외부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랑 그다음에 리액 컴포넌트를 HTML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결과가 클라이언트로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지금 봤을 때 제가 읽어도 좀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페이지를 이제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던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하던 간에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무슨 HTML 뭐 나모 에디터나 뭐 드림위버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와 심지어 리액 컴포넌트 리액 컴포넌트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던 스택 사이드 제너레이션 하는데 심지어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결과가 클라이언트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요청이 왔을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여기 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 가기 전에 요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클라이언트에 가기 전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 반대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페이지가 그 브라우저를 간 이후에 또 화면이 또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대비적으로 하려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표준 리액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브라우저가 빈 껍데기 HTML을 일단 받습니다. 서버로부터.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명령들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UI를 만들지.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기본적인 렌더링 작업이 그러니까 브라우저, 아까 여러분 디바이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봅시다. 기본적인 껍데기 HTML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레이아웃만 잡아놨어요. 그리고 리언이니까 당연히 UI도 흰색이죠. 아무것도 없죠.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렌더러가 개입을 해서 쭈구쭈구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보면은 화면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비었다가 딱 채워지는 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 그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 몇몇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패칭의 유즈 벡터는 뭐 유스 SWR 어 그래요. 요것도 좀 이따 나중에 봐야겠네요. 그죠? 패칭 훅 클라이언트 샌들 오프트 투 유스
근데 opт to use가요. 갑자기 저도 헷갈렸어요. 그냥 opт to use가 뭔 소린가가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택하다는 뜻이죠? opt. 뭐 하기로 뭐 하지 않기로 그죠? 왜 choose 뭐 이런 말 안 썼을까요? 그죠? opt in은 이제 그걸 하기로 한 거고 opt out은 이제 안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할 거예요. 근데 opt to는 제가 봤을 땐 to 부정사니까 for나 against 이런 거 되겠죠. opt to는 뭐 하는 걸로 선택할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그죠? 그래서 렌더링은 특정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저는 듣기로는 use 클라이언트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use SWI 그건가? 그건 이제 궁금해지네요. 그 펜 한번 빼볼게요. 빼고 눌러볼게요. 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노트가 약간 헷갈리게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넥스트 프리렌더스는 엑스테스는 프리렌더를 한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리액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리액이 기본적인, 그죠? 근데 넥스트JS는 그거 플러스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플러스로 모든 페이지를 기본적으로 프리렌더한다. 프리렌더가 뜻한 게 뭐냐면 HTML이 먼저 생성되고 미리 서버에서 무슨 얘기냐면 유저 쪽 디바이스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완전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앱에 대해서는 유저가 여기 보시면은 빈 페이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기 동안에는 그죠? 렌더링 작업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되는 동안에는. 그래서 프리 렌더된 거에 비했을 때 프리 렌더를 비교를 해보면은 유저가 만들어진 페이지를 일단 본다는 거죠. 여기 보면 프리 렌더링 경우에는 HTML이 내용이 좀 있어요. 내용이 좀 있어요. 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일단 빈 HTML, 여기는 내용이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 쉘이라고 불렀잖아요. 조개 껍데기, 처럼 빈 HTML 일단 와요, 서버로부터. 그건 난 서버로부터 오긴 하죠.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 아까 뭐 그림 어땠죠? 이니 초기 UI가 이거의 결과물인가? 이니셜 HTML의 결과물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브라우저에 빈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즉시 뭐 허시상과 즉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러가 동작을 해요. 이게 어디서 동작하냐면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 그럼 얘가 부쩍부쩍 하더니 화면을 이렇게 채워요. 자, 그렇지만 프리 렌더링의 경우에는 클래스 렌더링이 아니고 일단은 서버 사이드 렌더러가 서버 쪽에서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고 서버에서 HTML을 처음 이니셜 HTML 생성을 이렇게 해요. 내용이까지. 그러면은 초기 UI가 화면장에 짱 보이는 이게 클라이언트로 가고 이 내용 자체가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일단은 그러니까 뭐라도 채워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이 최종 파일이랑 뭐가 다른 거냐? 여기 UI의 형용사를 보세요. 여기 초기 UI랑 여기 보세요. 인터랙티브 UI라고 돼 있죠. 요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니셜 UI를 인터랙티브 UI로 바꿔주는 거를 하이드레이션, 물을 준다는 거. 디하이드레이트가 물을 빼는 거거든요.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하이드레이트는 반대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하이드레이트, 물이 빠진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건조시킨 거, 말린 거. 건조하면 좀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I 화면 차이를 보면은 이 라이크 버튼이 나가긴 해요. 이니셜 HTML도 버튼이란 태그가 나가긴 해요. 하지만 뭐가 차이가 나냐면 비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되는 얘기는 클릭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인터랙티브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이드레이션 물을 주면 얘가 인터랙티브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아마 상상하실 수 있듯이 여기에 그 온클릭 이런 걸 이제 달아요. 하이드레이션 프로세스에서 브라우저에서 일종의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비스무리한 거죠. 근데 이제 작업상으로는 전에 같으면은 이 두 개의 작업을 클라이언트에서 왕창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서버에서 좀 할 만큼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좀 할 만큼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리 렌더링이 두 종류가 있다잖아요. 프리 렌더링 두 종류. 첫 번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페이지가 서버에서 매 요청마다 생성이 된다. 요청 시에.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서블릿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HTML, JSON 데이터,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은 페이지를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준다. 네. 클라이언트에서는 HTML이 쓰입니다. 그래서 빠른 그죠? 인터랙션이 없는 페이지를. 근데
반면에 리액은 제이슨 데이터와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을 써서 컴포넌트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듭니다. 이 프로세스를 하이드레이션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 재밌는 게 HTML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재밌는 요소예요. 여기 보시면 저도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 HTML이랑 가는 건 알겠는데 제이슨 데이터랑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 왜 가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인스트럭션은 아까도 그 하이드레이션에서 이벤트를 달아야 돼요. 원클릭 이런 게 빠져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코드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제이슨 데이터도 네, 같이 넘어가는 거라네요. 자, 그래서 넥스트에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페이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 get 서버 사이드 props를 쓴다. 했었는데 이제 리액 18하고 넥스트 이제는 13이죠. 이제는 서버 사이드 그 리액 서버 컴포넌트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 리액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 넥스트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기술상. 주도는. 네. 근데 넥스트가 열심히 쓰고 있죠. 재밌어요. 나중에 이거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성능을 서버 컴포넌트가 향상시킨대요. 참 흥미롭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서버 클라이언트한테 다 떠맡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버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자, 이 경우에는 HTML이 서버에 생성되는데요.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과 달리 런타임 서버에 런타임이 없습니다. 런타임에 서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그 어헤드 오브 타임인 거죠. 빌드시. 그래서 컨텐츠가 한번 생성이 되면 이걸 서버에 납품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그 파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죠? CDN에 제공된다고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쓰인다죠. 매주 요청. 캐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get static props를 쓰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요새 많이 해요. 요새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CDN에 올려놓고 그 페이지 바로바로 엄청 빨리 서빙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incrementic static regeneration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사이트를 리빌드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그래서 Next.js의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가장 적절한 렌더링 메소드를 너의 유스 케이스에 페이지 바이 페이지 기반으로,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한번 어떤 전략을 설정하면 모든 페이지가 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네, 세 개 다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뒤에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네, 뭐가 적합하냐? 궁금해지네요. 자, 어디에 코드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 그거 좀 봅시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싱글 넥스트JS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중 렌더링 메소드를 하실 수 있냐? 아까 페이지 바이 페이지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페이지 레벨. 똑바로 이해했네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버 혹은 뭐 하여튼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런 주제는 그렇게까지는 는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도움이 된다.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어디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배포가 됐을 때 어디서 한번 실행이 되고 네트워크를 연결된 컴퓨터, 그다음에 자원을 공유할 능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넥스트JS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오리진 서버, CDN, 엣지. 자, 오리진 서버 봅시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서버는 이제 메인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오리지널 버전을 저장하고 실행하는. 자, 이 오리진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이 서버를 다른 곳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CDN과 엣지를 오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자, 오리진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 뭐 응답을 받기 전에 계산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 계산의 결과가 CDN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N은 정적 파일을 생성을 하죠. 그리고 CDN 정적 파일 저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위치에서 세 개. 그 다음에 이 위치가 클라이언트랑 오리진 서버의 사이에.
새로 요청이 오면 가장 가까운 CDN 주소 사용자가 그 캐시된 결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유저들이 쭉 있는데 유저들이 오리진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는 워싱턴에 가까운 유저들, 여기는 런던에 가까운 유저들, 여기는 독일에 가까운 유저들은 여기 CDN한테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러면 오리진 서버의 부하가 줄어든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직접 올 일이 없으니까. 어, 자, 컴퓨테이션이 각 요청마다 일어나지 않는데요. 훨씬 빠르죠. 왜냐면 그 지형적으로 가까운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서비스,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의미 있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서비스 때는 진짜 의미가 있죠. 가끔 궁금하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빠를까? 미국에 있는 데서는 자 넥스에서는 프리렌더링이 어헤드 오브 타임 미리 일어나서 어헤드 오브 타임이 수거가 뜻이 뭘까? 제가 그냥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여가지고 시간 전에 미리 미연에 약간 그런 미리미리 예정보다 미리미리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리 해놓는 거죠 요청 전에. 그래서 CDN이 여기 아주 잘 맞는다. 스태틱 걸거나 스태틱 걸 네, 스태틱 정적인 결과를 저장해서 제공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긴 하죠, 그죠? 근데 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말 그 영원히 고정된 페이지 아니고 가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아까도 그런 얘기 인크리멘털 어쩌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다음에 엣지. 자, 엣지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for the fringe 엣지 네트워크. 그래서 유저한테 가까운 것. 그래서 프린지는 뜻이 뭐지? 프린지가 솔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프린지. 술. 이 술이 뭐냐면요. 술이 뭐냐면 마시는 술 아니고요. 마시는 술 아니고 이렇게 이거 대표적으로 요새는 그런 거 잘 볼 일이 없는데 그 커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장식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술. 이거 뭐라고 해야지? 장식 술 이래야지 나오나? 구글에서 해볼까? 장식 술. 집장식 술. 이런 거죠. 그렇죠. 위키피디아가 있네. 요런 거. 요새 잘 못 볼 것 같아, 느낌이. 예, 요새 커튼, 블라인드를 많이 써서 그런가? 요런 걸 술이라고, 장식이 장식, 프린지라고 하거든요. 앞머리에 뱅, 오케이. 끝부분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CDN이 이 엣지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보통 스태틱 컨텐츠가 네트워크의 끝단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 CDN하고 유사하게, 이제 스태틱인 경우에는 CDN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엣지가. 여기 보시면 엣지 서버가 다 여러 위치에 이제 배포가 돼 있는 거죠. 세상에 세 개. CDN과 다르게 CDN은 정적인 컨텐츠만 제공하는 거였는데 몇몇 어떤 엣지 서버는 조금 코드를 일부를 실행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관점이 좀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캐싱과 코드 실행을 다 한다. 엣지 서버에서 유저한테 가까운. 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을 전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나 서버 사이드에서 했던 거를 엣지로 보냅니다. 그 엣지도 서버예요. 그럼 너 애플리케이션이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코드 양이 줄어들고 네, 유저의 요청의 일부가 오리진 서버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먼 길을 돌면서. 그래서 레이턴시가 줄어든다. 네, 그렇군요. 넥스에이스에서는 코드를 엣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 미들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서버 컴포넌트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관심이 가요. 엣지가.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국내 전용 서비스 때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엣지에서 실행하는 거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네, 컨텐츠를 빨리 제대로 할 수 있고 레이턴시를 늘리진 않죠. 이거 좀 과한데, 그죠? 네, 갑자기 부정적인 문제를 자,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코스
끝났어요. 이제는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우, 이 정도 알아야 넥스트.js 할 수 있군요. 근데 되게 좋은 공부였어요. 저도 보면서 이 어렴풋이 그냥 귀동냥만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확실히 넥스트.js는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앞서 있다?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넥스트.js의 그 뒷배가 버셀이잖아요. 버셀이 또 이게 많이 밀거든요. 엣지니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홍보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넥스트에서 앱 만드는 거 다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